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첼시는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경기인데 일단 두 팀의 상성을 생각하면 최근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의 약점들이 토트넘에게 상대하기 좋은 스타일일 때가 많습니다. 첼시의 축구를 보면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부터 보여줬던 포인트 중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풀백 또한 오버래핑을 하거나 언더래핑을 하면서 측면 공격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브라이튼에서는 공격에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게 잘 풀렸었는데 첼시에서는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중원에서 이 넓은 공간을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모두 커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소 페란데스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할 때가 많은데 조르지뉴가 첼시에서 못했던 이유도 조르지뉴의 기동력이 좋지 않은데 저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아무래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 수비 이후에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을 아주 좋아하는 팀이고 사실은 콘테 감독 이전부터 이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을 활용해서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저 넓은 중원 공간을 활용해서 역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첼시의 경기들을 보면 첼시가 공격할 때 중원 라인에 매우 넓은 공간이 형성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 지금도 중원 라인에서 엔소 페란데스 혼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것이 앞선에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서 공격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볼을 빼앗겼을 때 이 중원 공간이 너무나 넓게 형성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첼시가 볼을 빼앗기면 역습을 당할 때 너무 속수무책으로 이 중원 라인을 허용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첼시가 역습을 당하는 장면인데 역습을 당할 때 중원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선수가 엔소 페란데스 한 명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여기서 상대팀은 첼시의 수비라인을 상대로 너무나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물론 토트넘의 홈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특히나 포터 감독이 볼을 점유하는 걸 좋아하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오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가담하고 풀백들도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이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선수가 앞쪽에 있는 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봤지만 케인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빛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첼시가 볼을 전개하다가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면 그 순간 이 넓은 공간으로 케인이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여기서 케인이 엔소 페란데스와 싸우든 첼시의 중앙 수비수와 싸우든 이 싸움에서 이겨준다면 그 순간 손흥민이 달려나갈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아주 날카로운 역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중원 라인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케인이 내려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케인이 좀 더 여유롭게 내려와서 상대의 압박을 덜 받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손흥민에게 보내주는 토트넘의 역습 패턴 이 역습 패턴이 첼시를 상대로 현재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수비적인 문제점을 생각하면 토트넘이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 전략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출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때 중앙에서 케인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케인이 버텨주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케인이 뿌려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이때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이러한 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한 역습이
아직까지도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고, 그리고 이때 케인의 버티는 플레이와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살아나야 되는데, 첼시는 수비 라인도 높고 중원에서 케인이 내려왔을 때 볼을 받는 순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 간격 조절이 상당히 넓은 팀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케인이 볼을 받아준다면 토트넘의 역습이 위협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물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의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상대팀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손흥민의 공간 침투가 정말 위협적으로 발휘된다는 걸 확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첼시가 역습에 대비하는데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해서 첼시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수비 라인을 내렸던 웨스트햄과 달리 수비 라인을 올리는 첼시를 상대로는 손흥민의 선발이 훨씬 더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첼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역습을 노리고 첼시가 볼을 점유하는 상황이라면 토트넘의 수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토트넘의 이 수비 라인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 그리고 로메로가 있는 이 오른쪽 라인, 이 오른쪽 라인의 수비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왼쪽 라인, 랑글레부터 시작해서 페리시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손흥민 선수까지 3명의 선수가 위치한 왼쪽 라인의 수비가 매우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그렇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왼쪽 라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스털링이 복귀를 했고 제임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스털링이 위에 있을 때 제임스가 공격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첼시는 중원에서 치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엔소 페란데스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크까지 올라가면서 측면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 제임스, 치크, 이 3명의 선수가 공격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페리시치와 랑글레, 이 두 선수가 민첩성이나 스피드적으로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털링과 제임스, 치크, 이 기민하고 빠른 선수들이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페리시치와 랑글레의 부족한 스피드와 민첩성을 노릴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왼쪽에서 공격을 할 때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대체적으로 아쉬울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토트넘은 치크 같은 선수가 뒤에 있다가 제임스, 스털링, 여기에 더해서 치크까지 공격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수비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첼시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토트넘의 왼쪽 측면을 공략한다면 이때 손흥민을 너무 수비에 가담시키지 말고, 어차피 손흥민의 장점이 수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손흥민을 약간 높게 위치시키면서 오히려 제임스나 치크가 올라온 이 첼시의 오른쪽 공간을 역으로 손흥민이 노리는 것도 토트넘이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흥민을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쓰고 싶다면 토트넘이 손흥민이 수비에 조금 더 덜 가담할 때 중앙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나 스킵이 가담해 준다거나, 아니면 중앙 수비수 쪽에서 랑글레가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고 이때 다이어가 측면 수비를 도와주면서 로메로와 에메르송이 순간적으로 반대편에서 약간 간격을 좁혀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측면 공간에 대한 수비를 보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측면에서 첼시의 공격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손흥민을 조금 더 높게 위치시키고, 이때 첼시의 중원에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점을 이용해서 볼을 빼앗자마자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비교적 앞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었던 손흥민에게 빠르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손흥민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것도 가담하는 거지만 일단 빌드업 과정에 너무 참여할 때가 많은데, 손흥민을 높게 올려서 첼시의 어쨌든 이 수비적인 약점, 특히나 역습에 대비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릴 필요가 있고, 반면에 첼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트넘의 왼쪽 라인의 수비가 오른쪽 라인의 수비에 비해 훨씬 더 약점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다면 지공 상황에서 토트넘의 왼쪽 라인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첼시와 토트넘이 현재 승점 차이는 11점 차입니다. 매우 크게 벌어져 있죠. 그런데 첼시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다면 8점 차로 승점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치르지 않은 경기를 이겨버리면 5점 차까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고, 토트넘 또한 지금 뉴캐슬과 풀럼, 브라이튼 이런 팀들과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위해서 두 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